파트 1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파트 1 최신 경향 분석. 여러분 파트 1은 보통 앞에 주어부터 차례대로 들으면서 오답을 소거해라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문제는 동사를 포함해서 뒤따라 나오는 명사까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듣고 해석을 하셔야지 얘가 정확히 정답이다, 오답이다 라는 근거가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흔히 여러분들이 자세에서 많이 하시는 leaning이 있고요. 그 다음 눈으로 보고 있는 checking이나 그 다음 또 보다라는 단어에 consul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기대다, 보고 있다, 상담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세요. 자, 하지만 이 단어들 뒤에 오는 명사까지 한꺼번에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leaning on 하면 무언가를 잡고 지탱하고 약간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진. 그 다음에 leaning over the fence. 그러면 난간 같은 거, 울타리 같은 거 위로 몸이 기울어져 있는 묘사. 체킹은 또 어떨까요? 체킹 뒤에 체킹 모바일 폰인지, 체킹 the folder인지, 체킹 the document인지 정확히 끝까지 듣고 해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컨설팅도 상담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consulting a doctor이면 의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테지만 consulting a manual, consulting a blueprint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문서나 어떤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 포함해서 뒤따라 나오는 명사까지 한꺼번에 외워두셔야 요즘 문제를 좀 더 편하게 맞추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것이 없어야 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형은 전치사구 함정에 주의할 것입니다. 박스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데 next to the desk라고 나온다거나 on the desk 또는 above the desk 이런 식으로 전치사 하나 차이로 문제가 오답이 되고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구를 꼭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들어주셔서 딕테이션도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 명사는 항상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강의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올 때 이 마지막에 있는 명사는 꼭 사진 속에 있는 단어가 들리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만약에 동사를 놓치게 되면 명사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명사까지 주의해서 들어보기. 자, 이번에는 비빙 PP는 동작이 99%. 우리가 본 강의에서 비빙 PP 같은 경우는 예외도 공부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비빙 PP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보통 table is being arranged. 그죠? 아니면 the light fixture is being installed. 이렇게 되면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다가 아니라 비빙 PP는 조명이 설치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 사람이 설치하고 있는 손 또는 테이블을 놓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비빙 PP는 일단은 동작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스스로 나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비빙 PP가 예외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이런 생각이 너무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자꾸 비빙 PP가 들리는 것만 같고 이런 착각으로 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파트 1의 최신 경향은 이렇게 4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4가지에 맞춰서 문제 2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문제들 들어가기 전에 살짝 제가 워밍업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 모습을 가지고 OX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여자가 잡고 있다. 여기서 오! 라고 외칠 수가 없고 요즘 문제는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다. 안경을. 이렇게 되면 자, 저는 뭔가 펜을 잡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The woman is holding some glasses. 이렇게 가야 되는 a pair of glasses라던가 아무튼 glasses가 들렸을 때까지가 정답이겠죠? 그럼 얘 때문에 안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The man is 여기서부터 벌써 안 되긴 하는데요. The man is standing near the screen.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을 놓치고 또 이 뒷부분만 중얼거리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문제도 사람이 서 있는데? 이러고 그냥 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꼭
문장이 시작 전부터 들으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얘도 남자부터 안 되겠죠. 자, 이번에 화면, the screen 또는 monitor, monitor. The monitor is being 이 나오면 안 되겠죠. The monitor is being turned on. 그러면 켜고 있는 손이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문법이 아까 얘기했던 being이 들려야 되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The woman is pointing at the screen. 그래서 여자 손이 화면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문장 중에서는 바로 이 문장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약간 좀 함정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좀 길게 해석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벌써 음원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셨길 바라고요. 아직 안 풀어보셨으면 혼자 개인적으로 먼저 풀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개별 특징을 파악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 the woman is standing도 되고 a woman is sitting도 되겠죠. 그렇다면 뒤에까지 되게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전치사구를 조심해야 된다. 이 두 사람은 on the sofa에 앉아 있지만 이 여자, 서 있는 여자는 near the sofa나 at the sofa, 소파 근처에 서 있는 것이겠죠. 자,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신경을 쓴다. 앞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저 뒤에 후드가 열려있는 차를 본다. 그래서 엔진이 지금 점검되어지고 있는 중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은 앞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듣고 서서히 뒤로 가는 묘사법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넘버 1입니다. A. A man is standing with his arms crossed. B. Windows are being installed at a store. C. A woman is sitting beside a man. D. A mechanic is fixing a car. 자,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보셨다는 전제 하에 제가 약간 해석을 실시간으로 좀 띄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들으면 또 남자가 서 있다, 창문이 설치되고 있는 중이다. 혹시 들으셨나요? 그 다음 여자가 남자 옆에 정비공? 누구지? 자, 이렇게 되니까 지워낼 거 빠르게 지워내시고 정답은 바로 C. The woman is sitting beside the man. 이 되는 경우인데요. 자, the man is standing. 그럼 여기가 안 되는데요. 요런 전치사구도 다음을 위해서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With his arms crossed. 그러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겠죠? Windows are being installed면 창문이 설치되어지고 있는 중이다가 되겠고요. 근데 이때는 사람의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윈도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것만 보고는 정답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자, the mechanic is fixing a car.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미케닉일 거다라는 건 지나친 상상이 될 것이고요. 뒤쪽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일단은 나머지 게 다 틀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선 정답이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사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암기 노트를 통해서 뭔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진을 묘사할 수 있는 또 추가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the man is wearing a tie. 상태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남자가 넥타이를 메고 있는 상태이다. 자, 그 다음에 사람 둘이 앉혀져 있다. 착석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 next to each other. 그래서 some people are seated next to each other. 이런 표현들도 시험에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A woman is holding. 좋습니다. 뒤에까지 들어야겠죠? some papers까지 들으면 이 문장은 정답이 되는데 the man is handing out. 남자 손에 종이가 없다고 해서 남자가 벌써 배부를 했겠거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A man is handing out some documents. 이렇게 나오면 남자는 손을 주고 있고 손으로 건네주고 있고 여자가 받고 있는 동작 정도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중간에 명사만 듣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사물 풍경 사진이고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주어 자리에 물건 명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빠르게 보셨을 때 어려운 명사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나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주의. 물건이 놓여져 있다. 자, 반면에 비빙 피피는 안 되겠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정답이랑 굉장히 정답과 연관성이 많겠죠. 길이 나 있다 또는 정자가 세워져 있다 또는 화분이 놓여져 있다 등과 같은 표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치사구. 보통 이런 정자 근처에 화분이 놓여져 있다. 그 다음 여기저기 이렇게 놓여져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의 사진에서 일렬로 늘어서 있다. lining 이거나 in a row 이렇게 나오는 건 약간 무리가 있겠죠. 자, 요런 정도의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A, A roof is being built on a building. B, A path leads to a fountain. C, Some plants have been placed in pots. D. Stones are piled near a fence.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을 해보셨겠지만 the roof is being 여기서 일단 동작 중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동작 길이 분수대로 이어져요. 분수, fountain은 없잖아요. 사진 속에서. 그래서 명사가 가차없이 지워질 수 있는 경우고요. 식물이 화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정답이 되겠고 쌓여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진 속으로 위로 약간 보이지만 저거는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쌓여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쌓여져 있다라는 동사 piled up, stacked up 이런 단어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the roof is being built 동작이니까 안 되고요. 자, fountain 없고요. Some plants have been placed in pots. 그러면 화분들에 놓여져 있다. 화분에 식물들이 화분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이 됐고요. Stones are piled라는 표현이 안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또 C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 표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기노트 1번, 사진을 묘사한 동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상태 주의를 해야 될 건데요. 자, A lead to B. 자, 지금 길이, 돌 길이 저쪽 문 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lead to가 될 것 같고요. 놓여져 있다. 그러면 A have been placed, A have been put 이런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 정자가 세워져 있다, 설치되어져 있다 라고 할 때는 A have been built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 상태 표시는 have been pp인 것 같은데요. 이건 또 동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분들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때는 A is growing 이런 식의 상태 동사 ing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상 pp만 상태다, ing는 동작이다가 아니라 능동형, 수동형을 넘나들면서 상태 표시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을 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명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건축 구조물 이런 거는 그냥 structure라고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gazebo라는 단어도 가능할 것이고요. tree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는 plants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조금 bush, 어렵다라고 하면 bush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some bushes are growing 이란 표현도 쓸 수 있고요. 또는 a gazebo has been built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을 potted plant라고 하는데요. 영국식 발음이 또 어렵게 나오게 되니까 potted plants 또는 potted plant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arched opening은 아치형의 구멍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건물 벽에 arched opening이 있네요. 그래서 there is an arched opening. 라는 표현도 나올 수 있겠고요. 전치사구로는 지금 어떤 화분이 gazebo 근처에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by the structure, next to the structure, near the structure, adjacent to the structure 이렇게 뭐뭐 근처에 라는 전치사구 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파트 2는 웬만하면 대답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최신 경향은 대답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5개 중에 거의 8개, 9개가 약간은 잘 몰라요 유형을 변형시킨 회피성 응답이 많은데요. 그래서 1번,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대답할 때가 많다. 자, 두 번째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안 하고 또 질문을 하는 유형들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른다가 나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기본서에도 많은데요. 이 모른다의 유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명하는 문장, 질문하는 문장, 그 다음 또 I don't know의 변형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우리 기본서에서 공부하시는 앞부분을 반드시 해석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중얼거리면서 문제의 포인트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나오는 주어, 시제, 동사를 반드시 해석한 후에 어떤 거 있었죠, 여러분? 소리가 겹치면 안 된다. 주어가 말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다음 시제가 말이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오답소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오답소거법도 복습해 보시고 그 다음 정답 유형에 얼마나 어려운 유형들의 문장들이 있는지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Number 3입니다. Where is the entrance to the complex's garage? A. The space is heated during the winter. B. A parking spot might be open. C. I'm afraid I'm new to the building. 자, 괜찮으신가요? 자, 저는 지금 어디야 이렇게 3번 반복했습니다. 어디야 입구가. 자, 그런데 어디야 입구 그랬는데 따뜻해요 라는 표현이니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 문 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유감이지만 제가 이 건물에 처음 와서요. 자, 무슨 유형인가요? I don't know 라는 유형보다 좀 더 나이스하게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초행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형인데요. 오답 체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예요 입구가? 라고 물었는데 따뜻하다 라는 얘기, 난방이 되고 있는 중이다. 겨울 동안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런 걸 동문서다 모르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 garage라는 단어 때문에 parking lot, parking spot 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단어만 듣고 혹시 주차장 얘기 아닌가? 이렇게 너무 억측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꼭 연상된 어휘를 지우는 버릇, 이게 기본적으로 오답 소거법이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Where is the entrance? 답변 유형은 보통 장소가 나올 수 있다 또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우로 배우셨는데요. 요즘은 모른다의 변형으로 Let me ask the manager. 제가 매니저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관리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관리 경비실 직원한테 물어볼게요. 또는 Why don't you call?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지 그래? 라고 물어보면서 또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한테 가보겠다라는 유형의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here는 보통 around the corner 하거나 on the right side, on the left side 이런 장소 부사구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요즘 나오는 유형은 I'm afraid I'm new to the building. I'm afraid I'm new to the building 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4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Who do you think we should hire as our new chef? A. Well, why don't you read the menu? B. I agree with her suggestion. C. The woman we met yesterday. 자, 그래서 지금 누구를 뽑아야 될까라고 3번 중얼거려 보셨나요? 누구를 뽑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Who do you think we should hire as our new chef?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뒤쪽으로 갈수록 메인 포인트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우리는 채용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Why don't you read the menu? 이때 메뉴가 나온 이유는 바로 셰프 때문에 나온 연상어휘일 것이고요. I agree with her suggestion.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 B를 가셨다면 누구 뽑을까? 나는 걔의 의견에 동의해. 이게 왜 한대요? 동의한다잖아요. 누구 뽑는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또 어떻게 배우죠? 난데없는 대명사는 안 된다라고 배우죠. 그래서 대명사 출처가 불분명하면 X표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her suggestion이 되려면 질문 자체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명사 오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 The woman we met yesterday. 자, 바로 이런 유형이 사람 이름과 직책 이름, 부서명, 회사명으로 나왔던 후의 답변 유형을 조금 요즘 스타일로 변형한 유형인데요. 문장을 설명을 하네요. The woman we met yesterday. 우리 어제 만났던 그 여자를 뽑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사람을 설명하는 문장은 지금은 the woman인데요. the one이라고도 받으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The one we met yesterday. 또 the one Scott recommended. 스캇이 추천한 사람 있잖아요. 또는 the one who worked in ABC Bistro. ABC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자,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유형, 그 사람을 설명하는 문장이 줄줄이 붙어있는 유형을 시험이 좋아하고 있다라는 점일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여러분. 5번 듣고 앞에서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Bicycles can be rented through the hotel, can't they? A, You'll be staying in room 341. B, We'll go cycling there this summer. C, The front desk worker can assist you with that. 자, 동사가 뭐였냐면 bicycles can be rented through the hotel, can't they? 자, 바이시클은 자전거는 호텔을 통해서 대여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여러분, 부가의문문의 끝에 나오는 주어는 그 주어를 반복하면서 정답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bicycles can be rented through the hotel, can't they? 라고 하면 yes, they can 이라고 대답하는 유형들이 쉬운 유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장에서의 정답은 바로 the front desk worker can assist you with that. 프론트데스크 직원이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는 유형이 됐었어요. 그러면 오답 유형은 뭐가 될까요? 호텔을 듣고 룸을 가는 자 틀려라 이런 유형이 있고요. 또는 bicycles 한 단어 알아듣고 아는 단어 나왔다. 그런데 cycling이 나오니까 왠지 연상이 될 것 같은 왠지 맞을 것 같은 감은 아주 안 좋은 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오답 체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호텔과 room 안 되고요. bicycles, cycling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 유형 들어갑니다. 요즘 정답 유형 yes they can 이렇게 주어를 일치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sure, when do you need them? 물론 되죠. 언제 필요하신데요? 이때 them은 어떤 출처죠? 바로 bicycles를 받는 대명사죠. 그래서 언제 바이시클이 필요하신데요? 라고 묻는 경우 또는 subway station is close by. 바이시클 빌리는 거 가능한가요? 그랬는데 지하철이 코앞이야. 지하철역이 코앞이야. 라고 대답을 하면 굳이 왜 빌리려고 하냐? 바로 이런 유형들도 나온 적이 있고요. 또는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려고? 그냥 걸어 다니지 지금 어디 가려고 바이시클을 빌리려고 하는 거니? 라고 어떤 질문을 하는 유형들 되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이걸 보면서 너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얘가 안 되고 얘가 안 된다면 이 자리엔 무엇이 들어가도 무조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와, 얘네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안 되고 얘네가 안 되니까 이 C 자리에 들어가는 모른다 유형이거나 질문하는 유형은 정답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6번입니다. Number 6. Can you mow the lawn before you leave, or are you in a hurry? A, yes, we sell lawnmowers. B, will it take more than half an hour? C, don't worry, I'll leave them on the table. 자, 지금 유형은 선택 의문문이었습니다. Can you mow the lawn before you leave? 너 가기 전에 잔디 좀 깎아줄래? 아니면 or are you in a hurry? 아니면 오늘 바쁘니? 라고 물었는데요. 보통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죠. 그래서 안 바빠요 하거나 지금 깎아줄 수 있어요 하거나 나 지금 좀 바쁜 일이 있어 라고 설명을 했던 유형이라면 자, 지금 여기서 일단 오답부터 체크를 해보면 lawnmowers, 나는 잔디 깎기 기계를 판매합니다 라는 표현이어서 갑자기 sell이라는 동사가 좀 불편하게 다가와야 될 것 같고요. Don't worry, I'll leave them on the table. 여러분, 이 leave 단어 정말 토익이 좋아하죠? 가다라는 뜻도 있고 떠나다 또는 두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leave them on the table은 물건을 테이블 위에 두다라는 표현이죠. 또 them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정답은 Will it take more than half an hour? 30분 이상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소리가 겹치는 걸 제껴내고 나면 정답은 하나가 남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선택 의무문은 둘 중 하나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 문제 Yes, I'm free now. I need to pick up the client.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금 바꿔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Can you mow the lawn? 그래서 yes, I can 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I'm free now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또는 Are you in a hurry? 라고 했을 때 Yes, I'm in a hurry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I need to pick up the client. 나 지금 어디 가야 돼 라고 설명을 하는 문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신 유형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Wasn't Sandra supposed to do it? 자, 산드라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었어? 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는 유형 또는 I thought you take care of it. 네가 하는 줄 알았지. 그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유형 또는 I did it last weekend. I did it last weekend. 나 지난주에 했어. 또 그새 잘한 거야? 또 해야 돼? 라는 질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가 이런 소리를 내고 이런 소리가 겹쳐져 있으면 이 자리에는 그 어떤 문장이 들어가도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제끼는 연습 반드시 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7번입니다. 넘버 7 들어보시죠. Would you mind distributing these flyers this weekend? A, No, I don't mind watering them. B, To whom should I give them? C. From our distributor. 자, would you mind distributing these flyers this weekend? 라고 물었는데요. Would you mind ing는 어떤 유형이에요? ing 하시는 거 해주시겠습니까? ing를 당신은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직역하면 꺼리세요? 나눠주는 거 싫으세요? 이런 유형인데 보통 이 유형은 그냥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Would you mind distributing these flyers this weekend? 근데 No, I don't mind. 이렇게 되니까 왠지 답이 될 것 같은 거죠. 아니, 안 꺼려요. 자, 하지만 watering them 어디서 나온 문장인고 하니 바로 flyers를 flower로 알아들었을 어떤 학습자들을 겨냥한 오답이었는데요. 자, 이때는 그냥 단순히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진짜 겹치지 않는다는 거 정말 믿으셔야 되고요. No, I don't mind watering them.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물을 주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건 본문에서 나왔던 distributing과 맞지 않는 동사죠. 자, 그 다음 from our distributor. 여기도 소리가 또 겹치지만 일단 여러분 동사의 여부로 묻는 문제는 from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유형이죠? 바로 전치사구 오류 유형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겹치는 유형도 안 좋지만 전치사구 답변도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또 이렇게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유형인데요. To whom should I give them? 제가 누구한테 그걸 나눠주면 되죠? 자, 바로 distributing을 2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give라는 동사로 바꾸거나 hand out 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would you mind ing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문장에 대표적인 3가지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sure, no problem 이라고 흔쾌히 답변할 수 있고요. No, not at all 또는 no, not at all. 그래서 이런 유형 전혀 꺼리지 않으니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No, I don't mind ing 이런 유형은 조금 유치했다. 너무 겹치는 소리가 많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절할 때는 어떠냐면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공손한 요청이에요. 그래서 정말 싫으실까요? 제가 이거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뉘앙스니까 sorry but 저도 정말 죄송한데 해드리고 싶은데 sorry but I have things to do. 저도 지금 좀 바쁩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마인드로 부르면 yes다, no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나이스하게 수락하는 유형과 정말 나이스하게 매너 좋게 거절하는 유형들은 한 가지씩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는 유형은 뭐냐면 지금과 같이 to whom should I give them? 내가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니? 라고 묻는 유형도 되지만요. where? 어디에서?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릴까? 또는 what time? 몇 시에 나눠주면 되는데? 또는 can you ask John instead? 존한테 시키면 안 될까? 라고 묻는 유형도 비슷한
정답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8번 잘 들어주세요. Number 8. Some people from the workshop requested my business card. A, The first session is for small business owners. B, Did you hand any out? C, The seminar instructor came a bit late. 네. 자, 지금 나온 문장은 평서문입니다. Some people from the workshop requested my business card. 자, 어떤 사람들이요, 저한테 명함을 달라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랬더니 The first session is for small business owners. 자, 얘는 어떤 오류가 될까요? 비즈니스가 겹치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중소기업,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션입니다. 라는 동문서다. 그 다음, The seminar instructor came a bit late. 선생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강사가 좀 늦게 왔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이때는 바로 세미나 워크숍 또는 비즈니스 이런 오류가 될 것 같고요. 정작 정답은 Did you hand any out? 그래서 너 그럼 나눠줬어? 라고 묻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람들이 나한테 명함을 달라 그랬다? 그래서 줬어? 이렇게 묻는 유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유형 말고 또 뭐가 최신 유형이냐면요. 공감하는 반응. 잘 됐다. 너 되게 잘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는 질문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must have done a great job on the presentation. 네가 발표를 굉장히 잘했나 보지? 라고 얘기하는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는 Was it successful? 너 발표 굉장히 성공적이었니? 라고 묻는 유형이요. 자, 그 다음 You must be very proud. 너 되게 자랑스럽겠고 뿌듯하겠구나 라는 문장까지 정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을 바로바로 듣고 해석이 조금 힘들어지는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소리 겹침, 연상어휘 지워내면 이 자리에 그 문장들, 다른 문장들이 들어가도 일단 추론해서 정답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오답 소거법이었습니다. 자, 최신 유형 이렇게 해서 8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파트 1과 2의 최신 경향 문제, 오늘 강의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일단 해석을 굉장히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지금 천천히 제가 설명을 했던 게 아니라 요즘 유형이 이렇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라는 빠른 조언을 드리기 위한 강의였는데요.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원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내가 실시간으로 통역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자, 두 번째, 자연스러운 문장, 끝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암기 수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설명하는 문장 또는 질문하는 문장, 모른다라는 문장을 각각의 노트들을 별도로 페이지를 좀 나누셔서 여기는 설명, 여기는 질문, 모른다라는 표현들을 좀 모아두시는 학습도 좋겠습니다. 자, 오답 소거법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는 주어와 시제, 그 다음 대명사가 출처가 불분명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발음이 겹치는 건 일단 90% 이상 안 되는 쪽으로 간다. 라는 스타일로 뭔가 규칙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서 공부를 충실히 하시면 얼마든지 최신 경향도 정복이 가능합니다. 100문제 자체가 다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80% 정도는 기본서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고 자꾸 반복되는 실수를 이렇게 채워나가시면서 공부하시면 곧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최근에 그 Part 2에 등장하는 문제의 그 출제 비중을 좀 살펴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Part 2에 나오는 질문의 유형을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의문사 의문문과 그리고 비의문사 의문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따져볼 수가 있겠죠. 알고 계시겠지만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yes or no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비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형태의 질문들이 되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이 비의문사 의문문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보도록 할게요. 비의문사 의문문 안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 유형들로 우리가 쭉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일반 의문문 그리고 부정, 부가 의문문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 형태는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답변의 패턴이 동일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이 동일하게 등장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어려워하는 오답률이 실제로 좀 높은 편에 속하는 질문 유형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일반 의문문과 평서문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질문 유형들의 출제 경향 그리고 그에 따른 또 고득점을 위한 풀이 방법들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일반 의문문 안에 부정, 부가 의문문을 다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의문문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의문문의 의도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라고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에 부합된다면 yes, 사실이 아니라면 no로 답변이 가능한 형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이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일반 의문문에 yes or no가 생략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면 답변이 좀 간접적인 형태로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정답을 순조롭게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난이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문장 전체로 긍정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응답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어떤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모호하게 답을 하는 응답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Part 2에서 모르겠는데요 라는 식의 모호한 응답은 어떤 질문 유형이건 우선순위 답변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을 만큼 정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의문문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이러한 질문 형태에도 모호한 응답은 정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예측을 좀 벗어나는 답변 형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질문하고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혹은 관련해서 더 되묻는 식의 응답이 등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고난도 답변 패턴을 크게 우리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예문과 함께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yes or no가 생략이 된 응답, 예문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시작. Are you going to speak at the event? 자, 그러면 행사에서 연설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연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의도가 되겠죠, 여러분. 자, 가능한 응답들을 몇 가지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모두 다 앞에 yes or no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첫 번째 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I'm not a good public speaker. 자, 해석한다면 저는 좋은 연설가는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자, 이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자신은 좋은 훌륭한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에서 연설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 무엇이 생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No, I'm not a good public speaker. no가 생략이 된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예문은 어떨까요? Unless the schedule changes. unless라는 표현은 뭐뭐 하지 않는 한이란 의미로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일정이 바뀌지 않는 한은요.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저는 강연을 할 거예요. 연설을 할 거예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부분에 yes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I've never been asked. 자, 표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요청받은 게 없어요. 요청받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자, 연설을 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사에서 연설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응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no, 그러니까 생략이 된 응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앞부분에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면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안에 숨은 진짜 화자의 의도를 찾아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청취력이 요구가 되는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선별해서 참고해 주세요 하는 의미로 박스 안에 문항 번호를 기입해 드렸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교재에서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도 응답 두 번째 패턴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문장 전체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응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yes or no question에서는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응답이 나온다면 그렇죠. 언제나 정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yes or no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문장 전체로서 긍정, 부정하는 응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문을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오세요. 갑니다. 시작. Are employees allowed to telecommute? 자, telecommute라는 동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재택근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ommute라는 동사는 출퇴근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telecommute의 경우는 집에서 재택근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원들이 재택근무하는 것이 허락이 되나요? 허용이 되나요? 라는 yes or no question이 되겠습니다. 자,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의도의 질문에 첫 번째, as far as I know,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혹은 that's what the manager said, that's what I heard. 전 매니저가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자, 이 세 가지 답변 형태는요, 여러분, 결국엔 문장 전체로 그렇다라고 긍정을 하는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반면에요. Not that I know of 또는 not to my knowledge와 같은 경우에 응답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질문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응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yes or no question에서는 이와 같은 문장 전체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응답들은 정답률이 당연 100%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일은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도록 생소한 표현들이 있다면 통째로 문장을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고난도 응답 패턴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모호한 응답입니다. 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시작. Is there a food court in this shopping mall? 자, 이 쇼핑몰에 푸드코트가 있나요? 라고 확인하고자 묻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답변을 확인해 볼까요? Why don't you ask a receptionist? 접수원에게 물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는 말로 자신은 모르겠으니 답을 알 만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답변을 떠넘기는 식의 모호한 응답 가능하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 Let's check the map over there. 저기에 있는 지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은 모르겠으니 가서 지도를 확인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의 경우 I was wondering the same thing. 여러분, wonder 이란 동사는 궁금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저도 같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요. I don't know, I have no idea와 같은 직접적인 답변보다도 이와 같이 결국엔 모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근데 모르겠음을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을 하는 식의 응답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아주 많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마지막인데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혹은 요청을 하기 위해서 되묻는 식의 응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Did you book a room for today's meeting? 오늘 회의를 위해서 방을 예약했나요? 하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 묻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을 확인해 보니까요. 자, 첫 번째 예문을 읽어보세요. 시작. The meeting is tomorrow. 회의는 내일이에요. 라고 답을 했거든요. 자,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이지만 그에 대해 긍정, 부정의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여전히 있죠, 여러분. 왜? 오늘 회의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회의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답변은 I heard the meeting has been cancelled. 제가 듣기론 회의가 취소되었는데요. 라는 말로 자, 더 이상 이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의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회의는 취소되었어요. 라는 말로 추가적인 정보를 또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 부정의 답변을 취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논리적으로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응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답변 확인해 볼까요? You mean the one with accounting staff? 자, 이때 the one이라는 이 대명사는 질문 속에 무엇을 대신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미팅을 대신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회계 직원들과의 그 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는 말로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되묻고 있는 이와 같은 답변도 어때요? 긍정, 부정의 답변은 아니지만 여전히 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응답들이 등장을 한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Part 2를 접근하다 보면 예상 가능한 응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응답들은 정말 예상을 좀 벗어나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청취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며 접근을 해 나가야만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오답 속어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질문만 정확히 듣고 출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바로 한 번에 정답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무조건 보류를 해 놓으시고 나머지 보기들의 오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통해 정답을 충분히 도출해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앞서 알려드렸던 이 고난도 응답 패턴들을 취하는 문제를 한번 쌤이 준비를 해보았거든요. 저와 함께 준비된 4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푸실 때 오답이 확실하다면 X, 잘 모르겠다, 조금이라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럼 일단 무조건 세모 표시해 두시고 정답이 맞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 가시면서 정답을 한번 도출해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문제 나갑니다. 가볼게요. Number 1. Is the highway still closed for repairs? A, It's near the shopping mall. B, As far as I know. C. Do it the proper way.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보이.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Is the highway still closed for repairs? 네. 자, 고속도로가 여전히 closed, 폐쇄되어 있나요? For repairs, 수리를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자가 확인하기 원하는 정보는 고속도로가 여전히 폐쇄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뭘 확인하려는지를 계속 되뇌어 가시면서 보기를 점검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전히 폐쇄되어 있나요? It's near the shopping mall. 자, 그것은 쇼핑몰 근처에 있어요 라는 말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질문의 의도하고는 일단 전혀 관련이 없죠, 여러분. 아마도 그렇죠. 질문 속에 closed 때문에 그렇죠. close라는 표현을 우리가 형용사로 사용하게 되면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near이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해서 함정을 만든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확실히 A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X로 소거해 주시고 B번 들어볼까요? B,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자체로 긍정하고 있는 응답 어떠세요? 그냥 그 자체로 yes가 되기 때문에 보기 B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 C. C. Do it the proper way. Do it the proper way 하면 제대로 하세요. 적절한 방법으로 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질문의 의도와 역시 관련이 없고요. 질문 속에 고속도로를 뜻하는 highway 때문에 이 way라는 표현, 여기서의 way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문맥도 벗어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답은 보이 번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Number 2. Hasn't the dress code policy recently changed? A, I'll analyze the programming code later.
B. There's some extra change on the desk. C. Now we can dress more casually on Fridays.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Hasn't the dress code policy recently changed? 네, 자 주어가 좀 길었는데요. 주어는 the dress code policy였습니다, 여러분. 자, policy 정책이라고 했는데 앞부분에 dress cod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장 규정 방침 혹은 정책이 최근에 변경되지 않았나요?라고 했는데요. 자, 질문 앞에 hasn't라는 not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부정 의문문은 일반 의문문과 동일한 답변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ot은 그냥 무시하고 되뇌어 가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여러분. 그냥 긍정 의문문처럼 되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복장 규정 방침이 변경됐나요? 이렇게 되뇌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뀌었다면 yes, 그렇지 않다면 no인데요. A번. A. I'll analyze the programming code later. I'll analyze. 제가 분석할게요. 프로그래밍 코드를 나중에 분석할게요. 질문의 의도와 관련이 없죠. 질문 속에 코드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 사용한 함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A번은 오답으로 소거해 주시고 B번 들어볼게요. B. There's some extra change on the desk. There's some extra change on the desk. 자, 여기서의 change는요, 질문 속의 change라는 동사를 함정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change를 그대로 사용한 오답이 되겠는데요. 물론 여기서의 change는 명사로 잔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책상 위에 남은 잔돈이 좀 있어요 라는 말로 답을 했어요. 일단 질문의 의도, 문맥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역시 B번 오답으로 지워주신다면 자동으로 정답은 보기 C가 되어야 되겠죠. C. Now we can dress more casually on Fridays. 자, 이제는 금요일마다 we can dress more casually. 우리는 좀 더 캐주얼하게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라는 말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따라서 정답은 보기 C번으로 선택이 되어줘야만 하겠습니다. 앞에 뭐가 생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제가 아까 not은 무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has로 묻건 hasn't로 묻건 답변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변경이 최근에 됐나요? 라는 질문에 yes, now we can dress more casually on Fridays. 이렇게 yes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답변이 될 수가 있겠죠. 괜찮으세요, 여러분? 자, 보기가 모두 긴 문장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은 좀 변별력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Do I need a password to use the server? A. I'll lend you my parking pass. B. The servers here are very nice. C. It's open to anyone.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점검해 볼까요? 자, 질문 갑니다. Do I need a password to use the server? 네, 자, 영국식 발음이었어요. Do I need a password 하고 pass, 아 발음으로 발음이 되고 있었고 또 뒤에 r 발음이 굴러가지 않고 있었죠. 자, 그러면 제가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서 password, 비밀번호가 필요한가요?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yes, 그렇지 않다면 no가 돼야 하는데요. A번 확인해 볼까요? A. I'll lend you my parking pass. I will lend you my parking pass. 자, 파스워드의 pass를 다시 한번 사용한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parking pass는 주차증을 의미하죠. 제가 당신에게 저의 주차증을 빌려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 비밀번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오답 지워주셔야겠습니다. pass라는 표현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B번 확인해 볼까요? B. The servers here are very nice. 네, 질문 속에 server이라는 표현을 또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servers here, 이곳 servers는 사람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곳 종업원들은 굉장히 좋으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시 질문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server를 다시 사용한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가 정답이 될 텐데요. C. It's open to anyone. It's open to anyone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it's open. 그것은 모두에게 open, 개방되어 있어요. 모두에게 서버는 열려져 있어요. 라는 의미로 이 안에 숨은 의도는요. 이 파스워드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앞에 yes or no가 생략이 되었다면 뭐가 생략이 되었을까요?
no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요. 모두가 서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므로 정답은 보기 C번으로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바로 갑니다. Number 4. Are you coming to the product launch? A. I've already had lunch. B. I'll watch it online later. C. When it appears in stores. 자, 어떠세요, 여러분? 정답 맞추셨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나갈게요. Are you coming to the product launch? Are you coming to the product launch? 여러분, are you coming에서 이때 are you coming은 will you come이랑 동일합니다. 그렇죠?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대신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product launch에서 이 launch라는 표현은 출시회라는 행사를 의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제품 출시회에 오실 건가요?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A번 들어볼게요. A. I've already had lunch. I've already had lunch. I already had lunch. 자, launch.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함정이겠죠, 여러분. 자, 앞에 동사 I've already had라는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뒤따라 이어지는 lunch는 점심 식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전 이미 점심을 먹었어요. 네, 문맥과 전혀 상관없죠, 여러분. 함정 단어를 노리고 있었던 오답이었습니다. 자, B번 확인해 볼까요? B. I'll watch it online later. 자, 보기 B번의 표면적인 의미부터 점검해 볼게요. 저는 그것을 나중에 온라인에서 볼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it이라는 대명사, 그것을 온라인에서 볼 거다 해서 이 it이라는 대명사가 뭘 지칭할지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아마도 이 product launch를 대신하는 대명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보기 B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바로 확신이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세모로 보류를 해 놓으실 거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자, 그리고 보기 C가 오답이라면 정답을 B로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실전이라면요. 자, C 들어볼게요. C. When it appears in stores. When it appears 소리가 살짝 맞물리고 있었네요. When it appears in stores 그것이 상점에 나오면요 라는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보기 C번은 질문의 의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정답은 보이. 그러니까 확실하겠군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늘 오답을 소거해 나가면서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상 밖의 응답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평서문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Part 2에서 평서문에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질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질문이 아닌데 어떻게 짝이 맞는 답변을 찾지? 이런 생각에 평서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오답률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자, 일단 평서문은요, 여러분. 청취력이 가장 많이 요구가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듣고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해요.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요. 어떤 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강세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영어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content words, 내용어에 강세를 확실하게 둔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트 2에서 순간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세가 놓여있는 어휘들에 집중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접근을 해주셔야만 해요. 자, 그렇다면 평소문에 어떻게 하면 답을 잘 찾아갈까요?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평소문은 질문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그 핵심 정보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응답을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자,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질문에서 제시하는 정보랑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리액션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오답을 소거해 나가면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때 파트 2에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오답 패턴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평서문에는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구, 명사구나 전치사구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서문엔 무엇이 정답이라는 것일까요? 그래요. 동사를 포함하는 절,
문장이 정답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인데요. 문맥과 관련 없는, 즉 커넥션 없는 그런 문맥을 담고 있는 보기들은 오답으로 소거를 해 나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서문의 답변 패턴을 제가 박스 안에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춤을 눌러두시고 필기를 좀 해 놓으시고 우리가 토익에서 평소문이 나온다면 어떤 빈출 문맥으로 출제가 되고 이 빈출 문맥에 따른 어떤 답변들이 짝이 잘 맞는 응답으로 등장을 해오고 있는지를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멈춤해 놓으시고 필기해 놓고 한번 쭉 숙지를 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필기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고 오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전략들 가운데 몇 가지를 예문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연결고리 읽는 응답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the copier in the staff room isn't working. 직원실에 있는 복사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평서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평서문에는 화자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떡하죠?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의도가 감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화자의 의도에 충실하고 또 이 질문, 이 평서문이죠. 이 평서문에서 전달하고 있는 작동을 하지 않는, 즉 고장난 복사기에 대한 적당한 연결고리가 있는 응답을 찾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능한 답변들을 몇 가지 만들어 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I'll call a repairman about that. 제가 수리공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할게요 라는 말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식의 응답. 어때요? 상대방의 의도를 아주 잘 캐치해낸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Joseph just told me the same problem. 조셉이 좀 전에 같은 문제를 제게 말해줬어요 라는 말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자신도 이미 알고 있다 라는 식의 응답 어떠세요? 가능하죠. 왜? 이 the same problem이라는 것은 복사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We'll have to replace it. 우린 그것을 교체해야 할 거예요 라는 말로 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it이라는 대명사는 바로 copier를 대신하는 대명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커넥션이 있는 응답을 잘 찾아가 주셔야 되는 것이 평서문의 답을 찾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평서문들 가운데 몇 가지 선별해드린 문항 확인해 주시고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팁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답을 소거해 가면서도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iss Shin's lecture was very informative. 미스 신의 강연은 매우 유익했어요 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는 평서문인데요. 자, 보기 A번을 확인해 보시면 in conference room A 라는 것은 A 회의실 안에서 라는 의미로 장소를 전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전치사구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평서문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응답은 where 의문사 의문문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보기 C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이라는 명사구 역시 평서문하고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역시 의문사 의문문하고 어울리는 응답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what 의문사 의문문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보기 B번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평서문은 질문이 아닌데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가요? 저는 yes가 나와서 지웠는데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서문에도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평서문에 대해서 yes or no로 답변을 하는 경우에 정말 일반 의문문에서처럼 긍정 혹은 부정하는 식의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평서문에 yes 하면 일반적으로 공감을 하는 응답, 그리고 no라고 한다면 이제
반박하는 식의 그런 응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평서문의 문맥에 따라서 제안을 하거나 요청을 했을 때 yes or no로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요. 따라서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만 yes or no는 정답의 기준은 당연될 수는 없겠죠. 뒤에 이어지는 문맥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It was quite helpful. 그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했는데요. 이때 it이라는 대명사가 뭘 지칭하는 것일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평서문 안에 무엇이 it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요. Mission's lecture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겠죠. 바로 이 대명사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강연이 꽤나 도움이 됐어요 라는 말로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자신의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보기 B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역시 평서문도 제가 4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5번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5. Everyone needs a pass to enter the building. A. I'm building a new garage. B. Where can I pick one up? C. Thank you. You can proceed. 자, 정답은 그래요. 보이 번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질문 다시 확인해 볼까요? Everyone needs a pass to enter the building. Everyone needs a pass Everyone needs a pass to enter the building. to enter the building. 정확하게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했죠, 여러분. 자, 모든 사람들은 패스가 필요하대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필요하다라고 사실을 전하고 있는 평서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평서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패스라는 이 정보예요. 이 통행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한 적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A. I'm building a new garage. I'm building a new garage. 저는 새로운 차고를 여기서의 build는 건설하다, 짓다 라고 해석해 줘야겠죠. 그래서 새 차고를 짓고 있어요 라고 했고요. 질문 속에 building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build를 동사로 활용해서 함정을 제시하고 있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문맥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보기 B번 갈게요. B. Where can I pick one up? 다시 한번. Where can I pick one up? Where can I pick one up? 제가 어디에서 하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제가 픽업할 수 있죠? 하고 되묻고 있는데요. 이때 one이라는 것은 질문 속에서 언급된 이 통행증을 언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가 통행증 하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라는 말로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되묻고 있는 이와 같은 답변이 어떠세요, 여러분?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역질문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C가 남아있으니까 마저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C. Thank you. You can proceed. 감사합니다로 출발했어요. You can proceed. 감사합니다. 가시면 돼요. 이제 나아가시면 돼요. You can proceed라고 했는데요. 일단 질문의 문맥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여러분. Thank you부터가 이상해요. 그렇죠? 따라서 1차적으로는 A랑 C 모두 질문의 문맥과 관련이 전혀 없는 응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으로 오답을 소거해 나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정답은 B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평서문의 답변이 이와 같이 문장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 정말 여러분 정확하게 듣고 오답을 소거할 수 있는 청취력을 바탕으로 오답을 소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좀 변별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6번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실게요. Number 6. Our fire alarms will be tested throughout the day. A. Send a notification to all employees. B. Mr. Belt was alarmed by sudden movement. C. I just got my blood test results. 여기까지입니다. 자, 조금 까다로운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6번 평서문 들려드립니다. Our fire alarms will be tested throughout the day. Our fire alarms라고 했어요. 우리의 화재 경보 장치, 화재 경보가 will be tested, 시험이 될 거래요. Throughout the day, 종일, 온종일 이 화재 경보 장치가 시험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요. 이 fire alarms가
tested 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자, 그럼 그에 대한 적당한 reaction, 반응을 찾아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커넥션 여부를 잘 따져보세요. A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A. Send a notification to all employees. 여러분 앞부분의 발음이 Send a notification to all employees. 앞부분의 발음이요. send notification, send 하고 또 notification 하고 T 발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send notification to all employees. 모든 직원들에게 notification, 공지, 알림을 보내세요 라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fire alarms가 온종일 테스트가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reaction은 바로 보기 A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도 우리 나머지 오답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B번 보겠습니다. B. Mr. Belt was alarmed by sudden movement. 네, 특정 인물이 등장했어요. Mr. Belt was alarmed. 여러분 질문 속에 alarm이라는 경보가 이번에는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일 때는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벨트 씨는 갑작스런 움직임에 의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질문의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또 혼동어를 사용한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번 볼까요? C. I just got my blood test results. I just got my blood test results. 저는 저의 피 검사 결과를 막 받았어요 라고 했고요. 질문 속에 test라는 표현 때문에 test results를 끄집어내고 있던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이 문제 역시 오답들이 모두 긴 문장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문맥을 이해하고 연결고리 있는 응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만 맞힐 수 있는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7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Number 7. Some thunderstorms have been forecast for tonight. A. I'll brainstorm some more ideas. B. I saw that on the news channel. C. It wasn't that bad, actually. 자, 정답은요. 보이번이었습니다. 평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강세가 있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실래요? Some thunderstorms have been forecast for tonight. 한 세 단어 정도 뽑아볼까요? thunderstorms, 그리고 forecast tonight. 이렇게 뽑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겠네요. 자, 폭풍우가 오늘 밤에 예상이 됐어요. 예상이 돼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밤에 thunderstorms, 이제 뇌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폭풍우가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서문의 적당한 리액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hunderstorms랑 가장 적절한 연결고리 있는 응답을 찾아가 주셔야 되겠죠? A. I'll brainstorm some more ideas. 여러분 동사가요. I'll brainstorm이었는데요. 일단 thunderstorm하고 brainstorm 발음이 일부 똑같습니다. 이제 brainstorm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 떠올려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더 많은 의견들을 생각할게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문맥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B번 확인해 볼게요. B. I saw that on the news channel. 네, 여러분 오늘 밤에 폭풍우가 예보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했더니 I saw that on the news channel. 저 그 소식을 뉴스 채널에서 봤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I saw that에서 이 that이라는 이 지시 대명사는 뭘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이 평서문 전체를 다 받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 소식을 저도 봤어요. 라는 말로 thunderstorms에 대해 적절한 리액션을 취하고 있는 답변은 바로 B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보기 C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C. It wasn't that bad, actually. It wasn't that bad, actually. 사실 그만큼 나쁘지는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도 질문 속에 thunderstorms가 있었기 때문에 이 bad라는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함정을 제시한 오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으로 예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보기 C번의 경우는 시제의 불일치로 인해서 좀 문맥이 부자연스럽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문맥이 벗어난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 평서문하고 적절한 커넥션이 있는 응답을 선택한다면 정답 보기 B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Number 8. Let's move into a quieter area of the restaurant. A. The noise is loud in the factory. B. There's a small patio out back. C. I'd like to see the menu, please.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답 잘 선택하셨나요? 정답은 저와 함께 맞춰보도록 할게요. 평소문 가볼게요. Let's move into a quieter area of the restaurant. 네, 여러분 let's로 시작하는 평소문은 제안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Let's move into a quieter area of the restaurant. 네, quiet area 이 부분에서 좀 소리가 약하게 발음이 되다 보니까 quiet area 하고 또 소리가 맞물리고 약하게 좀 발음이 되다 보니 quiet area처럼 또 들리기도 해요. 자, let's move into a quiet area. 더 조용한 공간, 구역으로 옮깁시다. 식당에 더 조용한 구역으로 옮깁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평서문에 자, 가장 적당한 리액션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서문에서의 포인트는요, 여러분, quiet area예요. 그죠, 여러분? 더 조용한 곳으로 옮기자 라고 이야기하는 평서문에 A. The noise is loud in the factory. The noise is loud in the factory. 공장의 소음은 시끄러워요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질문 속에 quiet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 noise 그리고 loud라는 표현을 끄집어내고 있는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공장이 거기서 왜 나와? 문맥이 부자연스러운 오답으로 소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B번 확인해 볼게요. B. There's a small patio out back. 네, 여러분 there's a small patio out back. 뒤쪽에 patio 흔히 우리말로 파티오라고 이야기하죠. 그 옥외 휴식 공간. 그러니까 식당에서 patio, 파티오 좌석이라고 한다면 야외 좌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작은 파티오가 있어요 라는 말로 식당의 더 조용한 곳으로 small patio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가장 질문하고 적절한 연결고리가 있는 응답은 보기 B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보기 C가 남아 있습니다. 오답 확실히 소거하고 돌아올게요. C. I'd like to see the menu, please. 더 조용한 곳으로 옮기자라고 했더니 메뉴판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질문 속에 레스토랑에서 연상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해서 함정을 제시한 오답으로 보여지네요. 따라서 정답은 커넥션 있는 응답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반 의문문과 그리고 평서문의 고난도 응답 패턴들을 좀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파트 2의 리뷰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파트 1과 2는요. 쉐도잉을 하실 때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장 그리고 모든 선택지, 보기 문장들을 다 쉐도잉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귀와 그리고 입으로 듣고 내뱉어가면서 스크립트 속 모든 문장들을 다 쉐도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틀린 문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문장들을 다 쉐도잉으로 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2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1단계는 듣고 끊고 우리말로 해석을 내뱉어 보시고요. 2단계는 듣고 끊고 영어로 전체 문장을 따라 읽어보는 식으로 모든 문장들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청취력이 어느 정도 좋은 편에 속한다면 가급적 스크립트의 도움 없이 그냥 들으면서 바로바로 쉐도잉을 해주시고요.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싶다면 스크립트를 보면서 쉐도잉을 진행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쉐도잉을 하시다 보면 안 들려서 못 따라 하겠어. 해석이 좀 안 돼 하는 문장들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질문 혹은 문장에 한해서 받아쓰기를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받아쓰기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준비물은 이와 같고요. 일반 규격 사이즈의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요. 그 노트를 반으로 접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 생기겠죠. 자, 그럼 왼쪽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쉐도잉을 쭉 진행하면서 따라하지 못했던 문장들을 선별하셔서 받아쓰기를 진행을 하십니다.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좋고요. 받아쓰기를 최대한 다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보시고 내가 채우지 못했던 부분을 바로 채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는 필요한 어휘 같은 거 표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다간 내가 받아쓰기 한 문장에 우리말 뜻을 정리해 놓습니다. 또 몇 칸 띄고 동일하게 이와 같이 정리를 쭉 해나가시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선
받아쓰기 하실 때 한 번에 다 외워서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문장이 길면 덩어리별로 끊어듣기 하시면서 받아쓰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전에 준비물에 형광펜을 적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보고 채우지 못했던 부분 혹은 잘못 채운 부분을 수정을 하신 후에요. 형광펜을 사용해서 내가 듣지 못한 그 이유를 표시를 해 두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발음의 문제였다면 초록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의 문제였다면 해당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두시는 거죠. 이렇게 형광펜을 구분지어서 기록을 해 나가다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 일주일 전에 받아쓰기 했던 문장도 다시 확인했을 때 이때는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안 들렸지. 이때는 내가 이 단어를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무슨 뜻인지 알아.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재차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쓰기 했던 문장에 한해서 그 모든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받아쓰기를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받아쓰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받아쓰기 방법을 오늘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파트 3, 4에서는요. 가장 여러분이 난이도 있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의도 파악하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큰 따옴표가 나오는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의도 파악하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의도 파악하기 문제는 풀이법이 우선은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큰 따옴표 나오는 직전 그리고 직후의 문장에 가장 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서 집중을 해서 듣다가 이제 따옴표 나올 때 얘다 라고 하고 바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바로 못 잡겠다 싶으면 뒤에 뭐라고요? 한 문장만 딱 더 듣고 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한 문장을 들었는데 답을 잘 모르겠다. 혹은 지금 정확하게 답을 체크하지 못하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의도 파악하기 문제는 분명히 문제의 위치가 1번에 나올 수도 있고 2번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3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건 당연히 마지막에 위치해 있을 때 쉽게 여러분이 끝까지 듣고 푸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에 붙어 있을 때가 제일 쉬운데 이게 문제는 대부분 2번에 그렇죠. 2번에 많이 붙어 있죠. 혹은 1번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장이 나오는 순간 바로 포착을 해서 풀고 뒤에 한 문장 들었음에도 모르겠다 넘어가셔야 마지막에 남아있는 혹은 앞으로 남아있는 두 문제가 있을 경우 걔네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시려면 반드시 이 룰을 기억하시고 문제풀이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걸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전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다음 한 문장을 듣고도 오답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룰을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뒤에 한 문장을 듣고 답을 고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전 얘기 싹 무시하고 뒤에 한 문장만 딱 듣고 푸는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 있는 문장에 한두 단어를 갖고 오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가 정말 답인 것 같다 하시면 당연히 고르시면 되는데 내가 풀었을 때 이건가 아니면 다른 걸 수도 있겠는데 고민스러우면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다음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빨리 다음 문제 우선 푸시고 얘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반드시 꼭 더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과연 이제까지 얘기했던 주제와 아니면 전체 흐름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내가 다 대본이 지나가고 난 후에 냉철하게 파악하셔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따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다음 한 문장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100%란 말은 안 했잖아요. 대부분 한 문장을 더 듣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는데 가끔은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다음 한 문장을 주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의 단서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큰 따옴표가 2번에 있다고 가정하고 3번 문제가 큰 따옴표 이후에 한 문장을 주고 지나갈 줄 알았더니 3번 문제의 단서를 바로 확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분명히 뒤에 한 문장 더 듣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100%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확신하지 말고 뒤에 나는 끝까지 더 들어야지 이렇게 여유 부리지 말고 반드시 뒤에 있는 문제에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분명히 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슬쩍슬쩍 보다가 3번으로 가야겠구나 싶은 순간에 더 듣지 말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룰을 잘 기억하세요. 우선 큰 따옴표 나오는 직전과 직후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살짝씩 변형이 될 수 있는데 자, 우선 분명히 내가 뒤에 한 문장을 더 듣고 풀었는데 얘가 정확하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 싶은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고민하다가 마지막 문제 놓치지 말고 우선 넘어가요. 넘어가고 나중에 다 대본이 끝나고 3번까지 끝난 후에 아, 얘가 얘랑 연결이 되는 건가? 라는 걸 반드시 전체 흐름과 연결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더블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단서를 줄 줄 알았더니 안 주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문제 파악이 제일 우선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두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단서를 슬쩍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안 주고 지나가도 다음 문제 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먹을 수 있어요. 자, 그 기본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그러면 실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우선 앞에서 어떤 주제가 지나갔는데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번 문제에서 What does the man mean when he says? 해커스 에일리쌤 아시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번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자, 대부분 두 번째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요걸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흐름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강 준비 잘 돼가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대부분 네, 잘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특강 자료 마감 시간이 당겨져 갖고요. 제가 너무 바빠요.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징징댈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인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해결책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해커스 에일리쌤 아시죠? 라고 에일리쌤을 아냐 모르냐를 괜히 왜 물어봤을까요? 직전에 무슨 내용을 했었어요? 특강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한 사람은 분명히 해커스쌤, 에일리쌤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런 단서를 듣고 답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같은 과목 강사잖아요. 이런 사실을 굳이 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에일리쌤한테 도움을 받아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한다? 동료에게 부탁한다 라는 의미를 의도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얘기와 뒤에 있는 얘기를 연결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같은 과목 강사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동료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흐름 하나 기억해 두시고 뒤에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뒤에 한 문장을 듣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 정도는 평이한 수준. 자, 또 하나 해볼게요. 똑같이 2번 문제 있어요. 1번 뭔가 하나 주제라던가 이런 걸 물어봤을 거예요. 2번 자, 스피커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옵니다. 그런 사실을 왜 전달했을까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3번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자, 총 3개입니다.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대본 시작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때요? 손님 여러분께 알립니다. 손님 여러분께 무슨 얘기를 알릴까?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싶은가 봐요. 내일 선착순 100명에게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빨리 가야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몰입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이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옵니다. 이 얘기를 굳이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선착순 한정이니까 빨리 오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 와야 된다, 빨리 와야 된다를 전체적인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뒤에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더 좋지만 안 하고 끝나더라도 다음 문장이 바로 이어지더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런 의미로 뒤에 문제가 바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미 나는 풀었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가지 했어요 지금. 앞에 거는 전체 흐름에 맞춰서 한 번 더 적용해보면 좋다. 이제까지 무슨 얘기했더라? 이제까지 징징댔어. 마감일이 촉박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징징대니까 남자가 에일리쌤 아시죠? 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동료. 에일리는 분명히 그 일을 해결해주는 동료겠구나 라는 걸 제안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얘는 마찬가지예요. 파트 4에서 손님 여러분께 알립니다 하고 행사 이벤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선착순 이런 표현을 잘 들으시면 빨리 오셔야 요거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니까요. 이런 너무 뻔한 틀이잖아요.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훨씬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글 흐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젠 본격적으로 MP3를 들으면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 두 세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선 13번부터 한번 볼게요. What did the shore resort recently do? 지금 누구요? shore resort, 리조트예요. 리조트가 최근에 뭔가를 해놨대요. 자, 이 정도 키워드. 14번은 What does the speaker mean when she says But don't delay. But don't delay. 미루지 마세요. 뭔가 이것도 급박한 느낌이 드네요. 자, 15번은요. How many rooms does the shore resort have? shore resort는 앞에서 한번 체크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how many rooms 정도 체크하시면 훨씬 편하겠죠. 자, 이런 흐름을 잡아놓고 보기에 있는 키워드들도 가볍게 추려볼게요. facility, pool, spa, 버스 서비스. 그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건 잘 봐요. 풀이라는 것도 스파라는 것도 분명히 얘네 둘은 다르지만 조심해야 될 건 요거예요. 자, 여러분 풀도 하나의 시설이 될 수 있고 또 스파라는 애도 하나의 facility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나 facility라는 단어는 상당히 정답률이 높은 애예요. 한마디로 스파가 들린다고 스파! 요것만 고집하지 말고 스파가 뭐로 될 수도 있다? facility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해 두고 푸시면 훨씬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비슷한 애들 좀 같이 보셔야 돼요. 14번. But don't delay. 미루지 마세요. 빨리 서두르세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앞에 있는 주제가 잘 잡힌 사람은 분명히 얘도 나중에 풀어도 사실 바로 고를 수 있어요. 아니면 직후의 단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Promotion, may. 자, 이 앞에 있는 temporarily 이거 잠깐 볼까요? temporarily 일시적으로, 한시적이다. 벌써 느낌이 약간 얘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으면 더 좋아요. 지금 미루지 말란 얘기는 행사가 프로모션이라는 판촉 행사가 어때요? 한시적이다. 왠지 연결이 되죠. 이게 뭔가 연결되는 거를 너무 이걸 확정을 짓고 가면 그렇지만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C번은요. 그 방 가격에 대한 얘기예요. 가격, 돈 얘기인지. 아니면 D번은 미리 서둘러야 된다. 그냥 원래 미리 서둘러야 돼서 이건지. 15번은요. 객실수죠. 객실수가 여러분 15, 25, 30, 40 이렇게 객실수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단위들이 섞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긴 객실수인데 저희 25일에 이렇게 갈 수 있죠. 25일에 분명히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날짜나 이런 애들이 요 단위에 섞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how many rooms라는 객실수라는 거.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얘가 객실이겠구나. 몇 개의 객실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머릿속에 잘 잡아두고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단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죠. 자, 요 정도 잡아놓고 할 수 있겠어요? 긴장하고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요 상태에서 푸십니다. 13번부터 15번이에요.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Do you need somewhere to relax after a busy week? Then visit Shore Resort. Located 40 minutes by car from Boston, Shore Resort has a pool, an outdoor lounge, and a spa that was renovated just last month. And if you book a room now, you'll receive 15% off the regular price. But don't delay. This offer is only valid in May. Please also note that you should make a reservation at least 30 days in advance. We have only 25 rooms, and they fill up fast.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is summer. 괜찮아요? 끝났어야 돼요. 자, 이거 숨가쁘게 아직까지 체크하시는 분은 안 돼요. 틀린 거예요. 알겠죠?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자, 13번 답 골라볼게요. 13번은 뭐였더라? 자, 이거 기억나요? A번이었어요. 제가 아까 살짝 단서를 조금 드리긴 드렸죠? 스파라고 했는데 분명히 스파 renovated 이러고 훅 지나갔거든요. 정답이 그래서 A. 요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완전 고급 기술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14번. 잘 골랐어요? 더블 체크 꼭 하셔야 돼요.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but don't delay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광고라는 것만 조금 알았어도 분명히 조금 더 수월하게 A번을 고르실 수 있어요. A번이 뭔데요? 광고의 주제죠. promotion, 판촉 행사라는 게 앞에서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골라주셨으면 분명히 찍더라도 사실 A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자, 15번은요. 객실수. 객실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단위가 언급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25 rooms 하고 지나갔을 때 이렇게 해서 25 rooms 연결돼야 됩니다.
자, rooms. 그래서 잡아두시라고 한 거예요. 다른 숫자가 분명히 나오긴 했는데 그건 객실수랑 사실 상관이 없었던 애들이거든요. 자, 요거 어떻게 다시 한번 흐름 정리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13번 다시 볼게요. What did the shore resort recently do? 자, 그래서 shore resort가 최근에 뭘 했는지 요거 생각하면서 들어볼게요. 앞부분 주의하시고 시작합니다.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Do you need somewhere to relax after a busy week? 자, 쉴 곳이 필요하세요? Then visit Shore Resort. 그렇죠. shore resort로 오세요 라고 광고를 시작합니다. Then visit Shore Resort. 들어볼게요. Located 40 minutes by car from Boston, 에 위치하고 있고 Shore Resort has a 자, pool. 여기부터요. Shore 조심해요. Resort has a pool. Shore resort has a 풀을 잡으셨어야 돼요. 자, 풀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 B로 혹할 수 있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풀을 설치했다? 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미 갖고 있다라고 했지? 이걸 최근에 설치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B로 확 잡으시면 안 되고 좀 더 들어볼게요. Shore Resort has a pool, an outdoor lounge, 라운지로 가고요. and a spa. 이번엔 어디요? And a spa. And a spa. And a spa. 이렇게 막 여기 이것저것 다 얘기해요. 근데 지금 스파도 있다고 했잖아요. 스파가 있다? 근데 파트너 with가 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partner with는 뭐예요? 제휴를 맺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파랑 제휴를 맺었다. 우리는 스파가 없어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휴를 맺는다는 거 항상 생각해봐요. 해커스 어학원이 어느 업체랑 제휴를 맺을까요? 당연히 다른 어학원이랑 제휴를 맺지는 않을 것이며 대부분 어떤 거? 다른 업종의 업체들과 제휴를 맺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파가 없었어야 제휴를 맺을 수 있는데 얘는 있대잖아요. 그죠? And a spa. 스파가 있대요. 그런데 그 스파가요? And a spa that was renovated just last month. 나왔다. 들었어요? Renovated just last month. 스파가 어떻게 됐다고요? facility가 어떻게 됐다고요? renovated last month. 최근 last month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인지해 두시고 중요한 건 renovated 뭐로 바꿨어요? 그렇죠. 리모델링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A번 답 골라줘야 돼요. 이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상당히 어려웠죠? 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14번입니다. 지금 What does the speaker mean when she says but don't delay? 미루지 마세요. 뭘 미루지 말라고 하는 걸까?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novated just last month. And if you book a room now, 들었어요? and if you book a room now, 자, 광고글의 전형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지금 예약하시면요. 요거예요. and if you book a room now, 지금 예약하시면 you'll receive 15% off. 뭐라고요? You'll receive 15% off. 우리 이런 거 되게 민감하죠. 그죠? 할인해 준대요. You'll 들으셨어요? receive 15% off. 그렇죠. 얘가 뭐예요? 몇 프로 할인해 준다? promotion.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프로모션. 요게 잡혀 있어야 돼요. The regular price. 그래서 원래 가격의 15%를 할인해 줍니다. 솔깃해야겠죠? 그러면 빨리 서둘러 볼까? 이런 느낌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The regular price. 들어볼게요. But don't delay. 나옵니다. But don't delay. 미루지 마세요. But don't delay. 왜 미루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But don't delay. 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 이걸 들으셔야 돼요. 뒤에 한 문장 들어볼게요. But don't delay. This offer is only valid in May. 들었어요? This offer is only valid in May. Valid in May. 자, 이거 5월에만 유효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5월이라는 단서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 중요한 건 이번 혜택이 프로모션 혜택이 한시적이다. Only available temporarily.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다. 계속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5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B번이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이래야 돼요. 5월 저희가 성수기라서 서두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프로모션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광고에 전형적으로 프로모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끌고 가야. 즉 전체 흐름인 주제에 프로모션 얘기가 잡혀 있는 사람은 분명히 A번 고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잡혀 있으면 May인가? 뒤에 한 문장 나오니까 뒤에 한 문장 들으라며 May 하니까 May에 혹 빠져서 B 고르실 수도 있었단 얘기예요. 이런 함정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셔야겠죠. 광고의 전형적인 글 한시적이니까 이용 빨리 해라. 끝이에요.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란 얘기예요. This offer is only valid in May. Please also note that you should make a reservation at least 30 days in advance. 이거 봐요. 이런 거 미리 뒤에 거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가니까 또 나오잖아요. In advance. 뭐 이런 애들이 또 함정으로 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 때 넘어갔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빨리 넘어갔으면 15번 풀 때 훨씬 유리했던 얘기죠. 자, 15번으로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다시요. This offer is only valid in May. Please also note that you should make a reservation at least 30 days in advance. 그러면 여유롭게 30 days잖아요. 그럼 몇 번 지울 수 있어요? 아이, 30 days 아니지. 지금 객실수였죠? 몇몇 객실을 갖고 있다기 때문에 30 days는 아닐 거야 하고 지우는 여유까지 생길 수 있어요. We have only 25 rooms. 나오잖아요. 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이거 25 rooms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틀렸다면 앞에 있는 문제를 빨리 못 넘어오니까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숫자를 놓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We have only 25 rooms. 너무 쉽잖아요. 그죠? 대비가 돼 있는 사람은. 항상 나중에 대본 보면 그렇죠, 여러분. 아, 나 이런 걸 왜 틀렸을까? 근데 그걸 틀린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항상 그 전에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빨리 넘어오질 못했기 때문에 다음 문제, 이 쉬운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And they fill up fast. 꽤 일찍 차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is summer. 곧 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고대하다 이런 표현도 한 번 더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이런 흐름이에요. 아, 광고글의 전형적인 틀 기억하면 훨씬 문제 풀 때 유리했겠다. 자, 1번입니다. 이번에는 공지의 목적. 골라주면 되겠죠? 공지의 목적, announcement의 목적. 2번은요. What does the speaker imply when he says I'm not sure why though? 아,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요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유를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아니면 난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이런 느낌인지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3번은요. 완달루 하고 제가 별표를 좀 해놨는데 자,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마지막 문제 있으면 특히나 더 이럴 확률이 높은데 뭔가 얘기를 다 진행하고 완달루 끝. 그럼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어떡하지 하다가 또 망설이다가 요거 놓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또 망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얘는 조금만 더 긴장을 하셔야 돼요. 게다가 앞에 따옴표 문제 난리가 났죠. 이런 애들은 빨리 버릴 때 버리고 넘어오는 게 상책이겠다 생각하시고 풀 수 있으면 당연히 끝까지 푸셔야겠죠. 1번은요. Personnel Manager 하면 인사부장을 소개하는 건지 Policy Change 이거 파트 4에서 가장 좋아하는 또 주제 중에 하나죠. 어떤 규정이 회사 내 정책이 바뀌는 거. C번은 스케줄에 문제가 있다. D번은 데드라인을 연장하려고. 2번은요. I'm not sure why though로 연결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문제가 없거든. 이런 약간의 거만함인지. B번은 다른 부장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싸워봐야겠어. 이건 철저하게 반대하고 싸워보겠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C번은 곧 휴가를 가지 않는다. 휴가 얘기. D번에서는 그 규칙에 자기 직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 얘기인지 생각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3번은요. 서류. 그 다음 leave request. 이거 휴가 요청하는 거죠. 휴가. leave. 명사 형태 휴가예요. 휴가. C번 report. 요것도 요거 리포트도 일종의 사실 서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D번은요. team assignment. 팀 업무. 임무 얘기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 문제보다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시작해 볼게요.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Quick announcement. I received a memo from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this morning. As of next Friday, all vacation requests must be submitted for approval at least 4 weeks in advance. I guess last-minute requests have been causing problems for some department managers. I'm not sure why, though. Anyway, the employee manual has been updated to reflect the new regulation. You can get copies of it from the personnel manager, Wanderloo. Thanks.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정답은 B였어요. A 아니고 A 함정도 조심했어야 되겠고 2번 뭐였어요? I'm not sure why though.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B 아니고 D 아니고 덜컹하죠 지금. B 아니고 D 아니고 A번입니다. 요거 고르셨어야 되고요. 3번 잘 골랐어요. 3번 B 아니고 이거 재밌죠? B 아니고 덜컹하는 사람 또 있죠? B 아니고 A로 가셔야 됩니다. 자, 요 흐름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1번 앞부분 주의하시고요.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Quick announcement. I received a memo from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this morning.
아, 제가 누구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메모를 받았는데 Human Resources 인사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인사부장이 새로 오나? 라고 너무 단정 짓고 가면 A번 훅 고르고 다른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겠죠. 아, 제가 메모를 하나 받았는데요. As of next Friday. As of 들었어요? As of next Friday. 다음 As of next Friday. 금요일부터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 들어봐요? As of next Friday. All vacation requests. 아, 휴가 요청. Vacation requests. 휴가 요청 얘기예요. Vacation requests.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 훨씬 편해요. 휴가 요청 얘기 나오면 사실 뭐일 가능성이 되게 높으냐면 policy change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회사 내에서 휴가 요청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휴가 요청이 예전과는 좀 방식이 달라진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change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미리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아, 휴가 요청을 한다던가 혹은 근무에 대한 얘기, 근무 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시간 이런 얘기가 들리면 숫자랑 같이 나오면 얘는 분명히 규정 변화, 정책의 변화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틀을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야. 자, 휴가 요청을요. Vacation requests must be submitted for approval at least 4 weeks in advance. 그 봐, 숫자 같이 나오잖아요. 4 weeks in advance. 미리 4주는 먼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4주까지는 아니었나 보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말은 없이 그냥 4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4주예요, 이제 다음 언제부터는. 이런 얘기 들리면 다 policy change라고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자, 이 주제를 알면 쉬워요. policy change. 기억해 두세요. 아, 휴가 요청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오면 policy change, policy라는 개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I guess last minute requests. I guess. 여기부터 이런 느낌을 잘 잡아야 돼. I guess. 아, 제가 아마 생각하기로는 I guess last minute requests. last minute 들으셨어요? I guess last minute requests have 막판의 할 때 쓰는 거예요. last minute request. last minute requests 휴가 요청을 막바지에 하면 have been causing problems. 들었어요? Have been causing problems. 들으셨어요? Have been causing problems. problems. Have been causing problems. 문제가 있었다. 요거예요. 문제가 Have 있었다. been causing problems for some department managers. 다른 부장들한테 문제가 있었대. 그래서 내가 그 부장들을 싸워보려고가 아니고 다른 부장들한테는 문제가 있었대. 그런데 Have been causing problems for some department managers. I'm not sure why though. 그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라고 뭔가 거만한 듯한 요건 느낌이에요. 아, 나는 왜 어려운지 모르겠다.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난 너무 쉽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에 평화롭게 지나갑니다. I'm not sure why though. 하고 뒤에 하나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I'm not sure why though. 그래서 싸워볼게. 이랬으면 B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부장들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부장들은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없어. 요거 자랑하는 거예요. I'm not sure why though. 하고 하나 더 들을까 했는데 Anyway. 고마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들었어요? Anyway. Anyway로 시작하면 반드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까지 얘기는 이제 나 끝낼 거야.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 괜히 여기 남아있다가는 뒤에 한 문장 에일리쌤이 더 들으라고 했는데 제가 언제요? 꼭 100%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Anyway 하면 넘어가셔야 돼요. 뒤에 한 문장을 더 듣는 게 대부분의 유형이지만 뒤에 문제가 살아있고 anyway 혹은 다음 문제 단서가 나온다 싶으면 anyway는 다음 문제 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꼭 단절된 부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anyway 하면 넘어가셔야 돼요. Anyway. 안 넘어가면 The employee manual has been updated to reflect the new regulation. 이런 함정에 빠져요. 괜히 남아있다가 얘 틀려. 다음 문제 이미 지나가는데 놓친 거예요. 다음 문제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 골라놓고 The employee manual has been updated. 요게 지나간 거예요. The employee manual. 뭐가 바뀐다고요? The employee manual. 그렇지. 아, 휴가 요청이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 어떤 기계의 설명서도 좋고 아니면 그 직원들이 지켜야 될 지침서 같은 거예요. 지침서가 바뀌니까 The employee manual has been updated 바뀌었으니까 to reflect the new regulation. 그죠? 새로운 규칙에 맞춰서 바뀌었으니까 요거예요. 수정됐다. 이런 표현이 된 거죠. 자, 수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수정된 거 새로 받아야겠죠. 누구한테 완다루. 이거는 이미 예측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답 고를 수 있어요. 완다루겠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뉴얼이 뭐로 바뀌었는지 빨리 찾으셔야겠죠. 매뉴얼은 뭐예요? 그렇죠. 요거 느끼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들어볼게요. To reflect the new regulation. You can get copies of it from the personnel manager, 끝나거든요. Wanderloo. 하고 제발 하나만 더 읽어주면 좋은데 Thanks.
너무 허무하죠. Thanks. 이러고 끝나면 이런 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잡아두셨어야 돼요. Anyway가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했잖아요. 고맙게도. 넘어가서 매뉴얼만 고를 수 있었으면 뭐로 바뀌는 거? document로 바뀌는 거 할 수 있으면 좋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조심하셔야 될 건 B, 제가 아까 아니라고 했는데 B는 사실 전체 주제와 관련된 얘기는 맞았어요. 우리 아까 휴가 요청 얘기였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휴가 요청을 어떡하지? 주제는 겨우 잡았는데 해서 아마 요거 찍은 사람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완다루한테 그럼 휴가 요청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었거든요. 반드시 넘어가서 어떤 정책이 바뀌면 매뉴얼이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매뉴얼을 뭐로? document라는 그 상유어로 반드시 바뀌는 거 대비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풀어봤는데 어때요? 내가 그동안 했었던 것만은 조금은 난이도가 있구나 라는 걸 대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요 룰만 잘 기억하시면 아무리 얘가 지능화돼도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주 나오는 틀과 분명히 자주 나오는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안에서만 해결하시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앞으로 아무리 새롭게 바뀌어도 분명히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리뷰를 꼼꼼히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정리해두는 습관을 가지시면 분명히 해결해내실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오늘 자신감 많이 얻으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새로운 강의로 뵙길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